오늘 설명드릴 5단계 커리큘럼을 적용하시면 어떤 시험이든 6개월 안에 합격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이 이 커리큘럼을 적용하지 않고 1년 안에 해결할 수 있는 시험을 합격하기 위해 몇 년씩 낭비하죠. 안녕하세요, 공시탈출입니다. 공무원 시험 1년차 때 9급 공무원을 떨어졌던 저는 이 커리큘럼의 원리를 알고 그 다음에 9급과 7급 공무원에 바로 합격을 했으며 이후 수많은 합격자들이 이미 이 커리를 통해서 초단기 합격을 했습니다. 이 커리큘럼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불합격한다? 그냥 공부를 안 한 거예요. 그만큼 이대로 하면 합격할 확률이 매우 높은 커리큘럼이며 모든 객관식 시험에 다 적용이 가능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현재 어느 단계에서 문제가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래요. 1단계, 개념 강의 수강 단계.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게 있어요. 1단계에서는 나의 목표 점수를 30에서 40점대로 하고 최대 수강 기간은 40일을 넘지 않는 겁니다. 기본서를 읽기 위한 공부를 하지 마라. 이 말을 엄청나게 강조를 해도 저는 스타일이 이해를 하면서 공부하는 스타일이어서 기본서에 좀 집중을 해야 돼요. 이렇게 자랑처럼 이야기하는데 이거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회계 과목과 같이 계산 과목을 공부한다면 이해를 정확하게 하고 넘어가는 게 맞아요. 이런 회계 과목은 이 키워드에서 이런 공식을 적용한다. 이걸 넘어서 왜 이 공식을 쓰는지까지도 알아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계산 과목을 제외하고는 1단계에서 절대 이해를 논하지 마세요. 1단계에서 이해를 말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이거죠. 첫 번째, 강의를 들으면서 필기를 하는데 오랜 시간을 쓴다. 그리고 정작 복습을 하려고 하니 내가 필기를 해놓은 게 뭔지 정확하게 이해가 안 간다. 그래서 이걸 이해하는데 또 많은 시간을 쓴다. 그리고 이런 표에 집중을 하죠. 여러분은 지금 뭘 정리를 할 단계가 아닙니다. 이런 거 외우는 거 지금 아무 소용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오늘 개념 강의를 들었으면 강사가 풀어주는 개념 강의 쪽지 문제 그것만 일단 푸세요. 그리고 개념서가 아니라 이걸로 공부를 계속 하셔야 됩니다. 시험에서 뭐가 나오는지 어디가 중요한지도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이해를 하려고 한다? 그렇게 할 수도 없을 뿐더러 이렇게 공부한다고 해도 어차피 기출문제 못 풀어요. 1단계에서 체류 시간을 늘리면서 꼼꼼하게 공부한 사람이랑 빠르게 치고 나가면서 다음 부족한 건 다음 회독 때 보충해야지 하는 사람 중에 누가 더 기출문제를 잘 풀까요? 기출문제 회독 능력에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어차피 기억이 안 나. 꼼꼼하게 공부한 사람이 더 손해라는 생각 들지 않나요? 1단계에서는 A는 B이다 라는 개념이 있으면 A라는 단어의 개념이 뭔지 B라는 단어의 개념이 뭔지 초점을 두고 그걸 알면 일단 넘기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A는 C이기 때문에 B이다 라는 개념을 처음부터 완벽하게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해를 할 때 너무 힘이 많이 들어가면 그냥 보류를 해도 됩니다. 그냥 그런가 보구나 인식만 하고 넘기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뇌 근육은 이제 이해를 할 준비를 하게 될 겁니다. 자, 2단계는 기출문제 수강 단계입니다. 여기서는 점수를 40에서 60점을 목표로 합니다. 기출 강의를 수강해야 하는 이유는 1단계에서 개념을 꼼꼼하게 공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 기출문제를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아직 부족합니다. 강사의 도움이 필요해요. 강사가 기출 전 범위를 다뤄주기 때문에 이걸 수강하면서 아마 이해도도 많이 높아지고 기출문제의 숙지도 어느 정도 되실 거예요. 2단계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이번 회독에서 내가 모르는 어휘는 없게 한다. 2단계의 목적은 다음 단계부터 스스로 회독하기 위해 준비를 해놓는 단계예요. 혼자 읽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모르는 단어를 없애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만약에 여기서 교사범이라는 단어를 몰라? 그럼 일단 찾아보는 거예요. 근데 이걸 찾을 때 저는 웬만하면 기본서로 잘 안 가요. 어디에 있는지 어디서 찾아야 될지 잘 모르겠거든. 그러니까 일단 네이버에 검색을 합니다. 웬만한 건 다 나와요. 제 경험상 기본서로 가는 것보다 네이버에서 찾아서 보는 게 훨씬 빠르고 이해도 잘 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냥 그 개념을 적어 놓는 겁니다. 여기. 두 번째는 강의 수강과 문항 스캔을 동시에 하면서 보안 설명을 적어 놓는 거예요. 우리 눈은 말보다 훨씬 빠릅니다. 만약에 이 문제를 강사가 말로 설명을 하려고 할 때 우리는 이 전체를 빠르게 한번 스캔을 할 수가 있어요. 스캔을 하면서 내가 어디에서 안 읽히는지를 좀 찾습니다. 그런 다음에 안다 모른다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안 읽히는 것을 찾는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이 부분은 나 혼자 회독해도 안 읽힌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표시를 해놓고 강사가 이제 설명을 해줄 때 여기에 보안 설명을 적어 놓는 거예요. 지문에서 좀 멀리.
간혹 특정 수험생들을 보면 출제 포인트 부분이라고 위에 밑줄을 쳐놓거나 여기에 뭐 OX 표시를 하면서 공부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기출 지문에는 아무런 힌트도 없어야 돼요. 항상 시험장에서 지문을 볼 때의 컨디션과 동일하게 지문을 놔둬야 해요. 자, 3단계. 이제는 홀로서기 단계입니다. 3단계가 시험 성적이 급상승하는 단계이며 여러분들의 수험 생활의 반 이상을 투자하셔야 되는 단계입니다. 이 3단계를 제대로 안 하는 사람이 불합격자의 90%라고 봐도 될 정도로 많은 수험생들이 3단계의 중요성을 간과하죠. 3단계에서 점수가 진짜 최소 70점이 안 나오면 더 이상 이후 단계로 진행을 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 70점도 안 나오는데 점수 안 나온다고 기본서 들추기 시작하고 모의고사 보기 시작하면 점수는 점점 떨어집니다. 보통 근데 대부분이 기출만 보니 정리가 안 되고 내용이 뒤엉킨다 라는 생각이 드니까 다시 이제 개념사로 돌아가죠. 그냥 이러면 그냥 왔던 길 돌아가는 겁니다. 기출 암기나 숙지가 70% 이상 되지 않았는데 개념 강의로 돌아가는 건 바보 같은 짓이에요. 여러분 이미 개념 강의를 안 들은 게 아니라 이미 듣고 3단계에 왔어. 근데 문제를 못 풀어.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개념을 안 들어서 문제를 못 푸는 게 아닌데 개념을 정확하게 몰라서 문제를 못 푼다고 착각을 하는 거죠. 문제 숙지를 안 해서 개념을 제대로 공부를 못 하는 겁니다. 70점이 나올 때까지는 3단계에서 버티세요. 제가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WOX 회독이 3단계에서부터 진과를 발휘할 겁니다. 여기서부터 기출 작업을 하신다고 보시면 되고 여기서도 출제 포인트 위주로 보셔야지 출제 포인트 이외의 해설에 초점을 두거나 쓸데없는 궁금증을 만들면서 속도를 늦추면 안 됩니다. 이 작업만 잘 하셔도 3단계에서 회독 속도를 엄청나게 높일 수 있으며 합격 점수까지도 충분히 도달이 가능합니다. 이제 3단계에서 점수는 안정적으로 나와. 근데 시간이 2달, 3달 이상 남는다고 하면 이제 이해도 높이기 단계예요. 4단계에서는 기본 강의 또는 요약 강의를 빠르게 다시 수강합니다. 갑자기 강의를 다시 들으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3단계 이후의 강의를 다시 들으면 어떤 느낌이냐면 와, 이 강사 진짜 잘 가르치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럴까요? 강사의 강의력이 갑자기 상승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제야 비로소 개념을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된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1단계에서 패스했던 A는 C이기 때문에 B다를 파악하시는 겁니다. 3단계에서 충분한 홀로서기로 기출문제를 암기하면서 내가 뭘 잘 모르는지 파악했기 때문에 강의가 잘 들리는 거예요. 1단계에서는 내가 뭘 모르는지 몰라. 모든 게 다 중요해 보이고 모든 게 암기해야 할 것처럼 느껴지죠. 그런데 4단계에서는 기본서를 펴도 내가 뭐에 집중할지 보이고 강사의 어떤 설명에 집중을 해야 할지도 파악이 됩니다. 강의를 듣는 효율 자체가 달라지죠. 4단계가 완성이 되면 여러분들의 점수는 더 이상 출렁이지 않습니다. 어떤 문제가 나와도 방어할 수 있을 정도로 안정적이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는 이제 마지막 단계가 남아있어요. 5단계 단권화 및 최신사항 숙지. 여러분 제발 객관식 시험에 단권화는 기본서에 하지 마세요. 가끔 보면 기출문제를 모두 기본서에 적고 단권화를 했다는 수험생들이 있는데 이건 기출문제가 많이 없는 직렬이나 자격증에 한정된 거예요. 한 과목에 몇천 문제씩 있는 걸 언제 다 적고 있어 그걸. 기본서에 단권화를 하는 것은 주관식 시험에나 적합한 것이지 객관식 시험에 절대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기본서를 그냥 눈으로 읽잖아요. 집중을 안 해도 읽혀요. 그냥 내가 진짜 이 개념을 외우고 있는지 아닌지 판단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만약에 제가 기본서에 이거를 한번 필기해놨다고 칩시다. 이게 만약 응용해서 문제가 나오면 방어가 될 것 같습니까? 잘 안 돼요. 기출문제로 공부하면서 아프가니스탄의 수도는 타슈칸트이다. 맞나? 아니네. 아프가니스탄의 수도는 카불이고 타슈칸트는 우즈베키스탄의 수도이구나. 이렇게 명확하게 인지를 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유튜브에 공부법이 많은데 이게 객관식 용인지 주관식 용인지 구분도 안 하고 설명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참 안타깝습니다. 볼 때는 좋아 보이는 공부법인데 실제로 적용하려고 하니 안 돼. 저는 오히려 이게 독이라고 생각해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5단계쯤이면 여러분들이 우리 시험이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오며 기출문제를 어떻게 변형해서 출제할지가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기본서에서 내가 기출에서 보지 않았던 것들만 선별해서 체크를 하실 수가 있어요. 이거 자체가 단권화입니다. WOX 작업이 되어 있는 기출문제집과 선별된 기본서의 내용, 여기서 선별된 기본서의 내용은 제 예전 영상의 타이핑 공부법을 통해서 다시 OX 형태로 변형해 주시면 완전 무적이에요. 더 이상 할 게 없습니다. 기본서와 기출문제를 빈틈없이 봤는데 내가 모르는 게 나온다?
다른 사람도 다 틀립니다. 걱정하지 말고 시험장에서 어려운 문제가 나와도 자신감 있게 문제를 걸을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실 거예요. 시험장에서 버릴 것과 버리지 않을 것을 과감하게 구분하는 것도 실력입니다. 근데 모의고사 하나 실전 연습은 언제 하나요? 라고 물으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이건 과목 특성마다 좀 다른데 암기 과목에서는 지금 말씀드린 5단계까지만 완성해도 그냥 빨리 풉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죠. 실전 연습을 안 해서 문제를 빨리 못 푸는 거다. 그게 아닙니다. 몰라서 빨리 못 푸는 거지. 시간 재고 연습을 안 해서 빨리 못 푸는 게 아니에요. 만약 5단계까지 완료를 했는데 모의고사를 풀어도 성적이 안 나온다? 흔들리지 마세요. 모의고사가 이상한 겁니다. 자,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한 사람은 30% 이내일 것이고 이걸 그대로 적용하는 수험생도 이 중 10% 미만일 거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주변의 유혹이 너무나 강하거든. 학원에서 그러는데 이거 들어야 합격한다. 다른 합격생 후기 보니까 이거 들었다 하더라. 나도 들어야겠다 하는 유혹이 엄청나거든요. 그 전에 한번 고민해 보세요. 내가 여태껏 공부했던 교재는 다 기억해내면서 다른 걸 하려고 하는 것인가? 이미 여러분들이 가고자 하는 길을 가본 사람의 말을 듣고 그대로 따라해서 시행착오를 줄일 것인가? 스스로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수험 기간을 늘릴 것인가? 정답은 없습니다.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죠. 자, 댓글 하단에 5단계 커리큘럼에 대한 정리된 PDF를 신청하실 수 있도록 링크를 달아놓았으니 반드시 활용하셔서 단기 합격을 거머쥐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